오늘은 달리기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보강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달리기에 입문하고 나서 빨리 달리지 못할 때에는 부상이 잘 걸리지 않아요. 10km 기준 50분 안쪽으로 달리지 못하는 그런 페이스에서는 부상에 걸리고 싶어도 잘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신체에 가해지는 부하나 스트레스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부상에 걸리지 않는데, 러닝 마일리지가 좀 올라가고 달리는 스피드, 달리는 거리가 늘어나면 보통 10km 기준 50분 안쪽에서 45분 그때부터 조금씩 부상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40분 초반대 이렇게 달리게 되면서 이제 달리기에 재미가 붙고, 그러다 보니까 달리는 양도 늘리고 달리는 스피드에도 좀 신경을 쓰고, 그러면서 과후 훈련이 되면서 처음으로 아킬레스 건염이 찾아왔었는데, 어떻게 하면 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찾아보고 연구하게 됐어요. 작년 7월에 아킬레스 건염, 그리고 10월 정도에 장경인대 증후군, 이 두 번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계속해서 이제 부상에 걸려서 제대로 달릴 수도 없고 훈련 효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부상에서 탈출하고 좀 더 즐거운 달리기, 건강한 달리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호주에 계신 물리치료사 그분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항상 보고 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엉덩이 근육이 있는데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이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중둔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보행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또 달리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쪽으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 중둔근이 정말로 우리 보행과 러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후로 이 중둔근 운동을 알아보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 나름의 중둔근 운동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부상에 있어서 제 경우에는 처음에 찾아온 부상이 신스프린트예요. 이게 정말 많이 찾아오잖아요. 이쪽 앞쪽 정강이 쪽이 되게 아픈 거거든요. 여기가 막 그냥 무슨 뼈가 금간 것처럼 그렇게 아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달리기 시작하면은 자세가 이렇게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리어풋이라고 하죠. 힐 스트라이크, 뒤꿈치로 이렇게 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은 있어서 좀 빨리 달리고 싶어서 발을 좀 스트라이드에서 많이 앞으로 내딛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뒤꿈치로 딱 내딛게 되고 그 충격이 이쪽 정강이 좀 전해져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픈 거거든요. 그런 부상이 많이 오는데, 착지 주법을 미드풋으로 변경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신스프린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스프린트 아파서 미드풋을 바꿔야지, 또 이제 미드풋 강조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리고 미드풋이 좀 폼도 나잖아요, 달릴 때. 그러다 보니까 미드풋을 하다 보면은 달리기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이쪽 종아리 쪽, 이 발목 이런 데 약하거든요. 근데 미드풋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종아리 근력이 받쳐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종아리 부상이 찾아와요. 종아리 부상하면서 이쪽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작년에 힐 스트라이크 주법을 미드풋으로 바꾸면서 아킬레스 건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아킬레스 건염에서 탈출을 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킬레스 건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비부착성 아킬레스 건염, 그 다음에 부착성 아킬레스 건염. 아킬레스건의 위치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뒤꿈치 종골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은 부착성, 그 위쪽 요 정도 몇 센치 위에 생기는 거, 그걸 비부착성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아킬레스 건염에 있어서 한 3분의 1 정도는 부착성, 그리고 3분의 2 정도는 비부착성인데, 비부착성이 상대적으로 치료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비부착성이었는데, 똑같은 아킬레스 건염이라 하더라도 치료 방법이 달라요. 재활 방법이 다른데, 비부착성 아킬레스 건염 같은 경우는 계단에서 뒤꿈치 내리기, 쭉 발목 내리라고 하죠. 이 신장성 운동을 통해서 재활을 해줘야 되고, 부착성 같은 경우는 그거 하면은 더 효과가 될 수가 있으니까, 흔히 알고 있는 카프레이즈 있죠? 이렇게 평지에서 뒤꿈치 올려주는 거, 요걸로 해서 이렇게 재활을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계단에서 뒤꿈치 내리기, 이거를 하루에 한 3번 정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한쪽당 15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컨디션이 좀 좋거나 느낌이 좋으면은 그걸 2세트 정도 했으니까, 시간상으로 치면 한쪽 하는데 최소한 한 번 내리는데 5초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되니까 꽤 되거든요. 시간이 한 번 할 때 한 5분, 10분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3번씩 한다 그러면 거의 30분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해주면은 상당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 크게 있는데, 안 하고 달리러 나갔을 때 이 아킬레스 건이 아무래도 이렇게 타이트해진 상태이다 보니까 충격을 쉽게 받아요. 부하를 쉽게 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리 살짝 해서 몸을 웜업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아킬레스 건이 원래 좋으신 분들 상관이 없는데 좀 부상이 있었거나 혹은 부상 중에 좀 치료가 되는 과정이거나 할 때는 여기에 부담이 됐거든요. 살짝 웜업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전에 반드시 미리 발목 내리기를 해주세요. 스텝박스나 계단에서 발목 내리기를 해주시면은 이쪽에 느슨해지면서 그 부하가 덜해지는 느낌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러 나가기 전에 반드시 집에서 요 발목 내리기를 꼭 해주고 나가거든요. 발목 내리기하고 카프레이즈하고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요. 프레이즈 같은 경우는 이쪽 종아리, 비복근, 가자미근 쪽을 강화해주는 역할이 크지만 발목 내리기 같은 경우는 온전히 종아리보다는 아킬레스 건에 대해서 재생을 해주고 강화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구분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이에요. 장경인대 증후군, 무릎 쪽, 바깥쪽, 여기가 되게 아픈 거예요. 여기가. 저는 이제 작년 춘천 마라톤에서 좀 무리를 해서 완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여기가 엄청나게 아팠어요. 한 2달 고생을 했는데, 이건 왜 발생하냐면은 여기 이렇게 장경인대가 요렇게 있어요. 장경인대 IT 밴드라고 하는데, 이쪽 여기에 대퇴 근막 장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타이트해져요. 타이트. 이게 타이트해지면은 이거를 장경인대를 이렇게 딱 당겨요. 꼬무줄처럼. 이게 장경이라고 치면 이걸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은 이게 타이트해지면서 장경인대가 여기에 있는 이쪽 바깥쪽에 있는 이 뼈에 걸려 있는데, 이게 마찰을 하면서 여기에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장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장경인대 스트레칭이라고 해가지고 요 대퇴 근막 장근을 풀어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봉책이에요. 그냥 임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풀어줬을 때만 좀 효과가 있고 바로 또 타이트해져 가지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가 하는 일을 원래는 중둔근이 해줘야 되거든요. 중둔근이 얘가 먹통이 되니까 이 대퇴근막 장근이 대신 중둔근의 일을 하면서 얘가 힘이 들어서 부하가 걸리면서 이걸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둔근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하면 얘는 이제 조금 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중둔근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경인대 증후군이 바로 완치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를 중둔근 운동을 정말 엉덩이가 뻐근하게 매일 뻐근했어요. 돌아다닐 때 엉덩이가 아파 하면서 2주 정도를 돌아다녔더니 거짓말같이 장경인대 증후군이 없어지더라고요. 이 장경인대 증후군 뿐만 아니라 중둔근, 이 엉덩이 운동을 집중하면은 무릎 통증은 다 사라져요. 무릎 통증은.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더라고요. 그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더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달리기 부상을 예방하고 잘 달리기 위한 보강 운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습관화해서 꾸준하게 실천하는 겁니다. 이걸 뭐 한두 번 일회성으로 그렇게 그러면은 큰 효과가 없어요. 항상 해줘야 돼요. 항상. 뭐 하루 이틀 걸르는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래도 가능하면 틈날 때마다 매일 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리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가벼운 웨이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 해줘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해주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득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득근하려면 저 헬스장 가서 세질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기본적으로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근력,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근력 운동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무작정 뭐 달리기만 하면 건강에 좋고 뭐 폐활량도 좋고 심폐에 좋으니까 다 좋겠지? 좋긴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좀 부실해져요. 왜냐하면 달리기는 되게 규칙적인, 그냥 반복적인 한 곳에 대한 어떤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단일 부위, 예를 들어 뭐 달리면은 딱딱 여기 그러니까 특히 로드에서 달리면은 항상 그곳만 운동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실한 곳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보강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하체가 이만해가지고 이런 분들이야 뭐 부럽죠. 그런 분들은 좀 보강 운동을 덜 해도 충분히 그 근력이 받쳐지니까.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부실한 분들은 반드시 보강 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나이가 먹어갈수록, 뭐 젊을 때는 좀 더 낫겠죠. 뭐 30대 중후반 요 정도까지. 근데 저처럼 이제 40대 후반에서 50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근손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더 뭐 늘려주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잃지는 말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벼운 웨이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 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규칙적으로 거의 매일 거르지 않고 하루에 30분 1시간 요 정도 투자하면서 보강 운동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까지 대략 6개월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거짓말같이 계속해서 재발하던 구질적인 그런 부상들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 이후로 근력, 체력도
매우 좋아지는 느낌. 그리고 몸의 균형 감각. 뭐 예를 들어 뭐 아줌마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균형 잡기 딱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눈 감고 오래 버티기. 뭐 이런 거 너무 좋아져요. 이런 게 정말. 그래서 이게 또 재밌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뭐 버스 기다리면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버티나. 아, 실패했네? 그러면 이제 또 바꿔서 하고, 양치하면서도 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재미가 드니까, 잘 되니까 또 달리기 하는데도 더 도움도 되고, 더 달리고 싶고, 달려도 부상도 없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보강 운동을 통해서, 보강 운동 뭐 하면서 억지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거를 하면서 이게 뭐 꼭 달리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이 먹어가고 하면은 이런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니까 좀 이거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재밌게 즐겁게 보강 운동을 진행하면 달리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실생활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달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둔근 운동을 그때부터 하게 됐는데 그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중둔근 운동 하면 보통 이런 루프밴드 있잖아요. 세라밴드라고도 하고 이런 거 보통 사면은 비싸지 않아요. 한 돈 10,000원 정도면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강도별로 해서 한 5개 정도 들어있고 그래요. 저는 이제 가장 센 거 하나, 그 다음에 센 거 2개를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강도가 조금 이제 적응이 돼서 이거 없이도 처음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장요근 리프팅 하는 거 이런 건데 이거 말고 보통 이제 중둔근 강화한다고 하면은 옆으로 누워서 클램쉘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누워서 브릿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허리 쭉 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가장 이게 좋은 게 이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여기에 거세요. 여기에 저는 이걸 강도, 그러니까 제일 강한 거 2개를 여기 2개에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텐션이 되게 세요. 엄청 센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은 이 장요근의 리프팅 운동도 되면서 이쪽 반대쪽에는 중둔근 운동이 돼요. 이제 중둔근 같은 경우는 여기 전방섬유, 후방섬유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후방섬유가 더 중요한데 일단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그냥 균형 잡기 어려운 경우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계속. 근데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그냥 이거를 딱 한 발로 지탱하고 한 발로 균형을 잡으세요. 중둔근 운동이 잘 되면 이게 균형이 잘 잡혀요. 이게 균형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 발로. 한 손은 엉덩이 중둔근에 딱 받쳐져 가지고 근육이 여기에 수축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실패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한 발로 쓰러질 때까지. 여기가 너무 아프고. 이게 막 잘 되면은 막 한 1, 2분도 이렇게 충분히 그냥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또 실패하면 바꿔서 이쪽으로 해주고. 이게 되게 힘들어요, 생각. 여기, 그러니까 중둔근, 이쪽 중둔근에 힘이 들어가고, 여기 지금 대퇴 직근에도 힘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리프팅, 여기 장요근에도 힘이 들어가고, 발목에도, 이 발목 종아리 쪽에도 힘이 들어가요. 여기 균형 감각이 잡히죠. 그러니까 한 번에 몇 군데가 다 같이 이렇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 균형 감각도 되게 좋아지고요. 이렇게. 이거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10분 이상. 이렇게 해주면은 너무 좋아요, 이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소 집에서 그냥 별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저는 그러거든요. 바쁘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제 어슬렁어슬렁 집 돌아다니는데 그냥 이거 끼고 다니세요. 그냥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서 여기 단련이 돼요. 그리고 중둔근에도 어느 정도 텐션, 긴장도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막 숨이 되게 차거든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만큼 운동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카메라가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루프밴드를 침대맛 그 테이블 협탁에 위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이 운동을 해요. 이 운동. 브릿지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2개를 딱 걸어놓고 이렇게 그냥 편히 자기 전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거 많이 하는 브릿지죠. 이렇게 그냥 하는 거
이걸 걸고서 브릿지를 이렇게 쭉 하고 버티기. 그럼 되게 여기 쪽 엉덩이 중둔근 쪽에 엄청나게 이렇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걸 한 10분 정도 해주고 자요. 항상 매일 거의. 그래서 아내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기 옆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해주니까 엉덩이 힙이 업되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애플립이라고 하잖아요. 여성분들 이것 때문에 운동 중 힙딥 없앤다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또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 운동을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중둔근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한 2, 3주 해주다 보면은 어느새 내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달릴 때 다리로 달린다는 느낌보다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엉덩이 이 골반 쪽에 그 리듬감 어떤 느낌이 좋은 느낌이 와요. 달리면서도 그렇고 걸으면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균형 감각이라고 해야죠. 이렇게 균형 감각이 다 잘 잡혀요. 이거를 벗고 나서 저는 이제 양치할 때 뭐 가만히 있을 때도 그냥 심심하면 그냥 이렇게 들어서 이걸 버티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균형 감각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몇 분도 그냥 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요가 하시는 분들을 그 필라테스인가요? 뭐 이런 거 하시고 막 균형 감각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몸이 딱 잡혀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면 달릴 때 우리가 한 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안 흔들리고 쭉 직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잡히면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걸을 때도 재밌어요. 이렇게 여기로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걸을 때 다리로 이 허벅지 여기를 걷는 게 아니라 이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걷는다는 그런 느낌이 와요. 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중둔근 운동 정말 이쪽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은 큰 효과를 보는데 이 중둔근의 근력 강화가 되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무릎, 이 장경이대 특히 무릎 통증, 장경이대 이쪽으로 해서 오는 모든 통증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정말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이 효과는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 만에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느 정도 꾸준히 해주시다 보면은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들을 자세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자세들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로프 밴드를 걸고 장요근, 그 다음에 중둔근, 종아리, 발목까지 한꺼번에 운동할 수 있는 로프 밴드 운동입니다. 이번에는 중둔근의 이쪽 후광섬유 쪽에 더 집중을 해서 운동을 할 경우에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받치고서 이렇게 약간 대각선 뒤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뒤쪽 이 후광섬유 쪽에 상당히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